가명 검갑 호송국의 골드 등급 표사로 낙하 공격을 주로 활용하는 브론소 딜러입니다. 4.4는 대체로 한운의 이야기로 떠들썩하겠구나 싶던 찰나 이 가명에 대한 이야기로 아주 시끄러워졌는데 연비나 충운, 노엘 같은 4성 딜러는커녕 5성 딜러한테도 전혀 꿀리지 않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모로 말이 많습니다. 이제는 4성 메인 딜러도 슬슬 세게 낼 때가 됐다고 생각하긴 했으나 이 정도로 파격적인 행보를 보일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가명의 이해도를 마구마구 올려드리도록 하죠. 스킬 설명입니다. 일반 공격, 별의 발톱, 그냥 평타입니다. 도약하는 영물, 전방으로 돌진하고 적이나 지형에 닿으면 공중으로 도약합니다. 그렇게 도약한 상태로 낙하 공격을 진행하면 낙하 공격 태평기원을 발동합니다. 이때 가명의 낙공은 대체될 수 없는 브론소 피해로 전환되며 착지할 때 HP 최대치의 15%를 소모하고 가명의 HP는 1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심플하게 낙공 한번 찍는 게 다인데 달리 말하면 단타로 이루어져 있어서 증발이나 융해 같은 증폭 반응을 맛있게 써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개수 자체도 10레벨 기준 400%가 넘는지라 증발까지 먹이면 무시 못할 데미지가 나오는데 여기까지만 보면 좀 평범해 보이죠. 바로 궁극기로 넘어가 봅시다. 찬란한 금의 춤, 브론소 자가부착과 함께 HP를 최대치의 30%만큼 회복하고 산이 문동이를 소환합니다. 그렇게 브론소 피해를 가한 후 가명과 합류하면 스킬의 재사용 대기 시간이 갱신되며 궁극기 지속 시간 동안 스킬을 사용했을 때 가명의 HP가 50%를 초과했다면 다시 한번 산이 문동이를 소환합니다. 지금까지의 원신이었다면 얘가 4성 K인 시점에서 문동이를 소환하여 내려찍고 끝! 이게 다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째서인지 아까 말했던 스킬의 그 강력한 낙공을 난사할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문동이가 소환되면서 내려찍을 때의 개수도 666%인데 이것도 호도의 궁극기보다 개수가 높습니다. 그래도 족쇄를 달기는 해야겠다고 판단했는지 체력 50% 초과라는 조건을 가지고 나왔는데 패시브와 궁극기 발동 시에 회복 효과를 달고 있긴 하지만 낙공을 발동할 때마다 15%가 깎여나가니 확실히 체력 50% 이상은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단일로 사용했을 때는 말입니다. 가명이랑 매우 잘 맞는 한운, 베넷과 함께 사용하면 있는 이만도 못한 제약인데다가 그마저도 운명의 젤리를 조금만 뚫으면 아예 사라지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요소입니다. 특성, 태평의 춤을 개방하면 스킬의 낙공이 명중한 후 0.2초마다 HP 최대치의 1.5%를 회복합니다. 1초 남짓 한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효과로 총 6%의 체력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아무래도 15%라는 체력 감소가 실전에선 생각보다 크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달아준 효과로 보이는데 그것보다는 그림자 성기물을 채용했을 때 스택을 매우 빨리 채울 수 있다는 점이 더 마음에 드는군요. 특성, 상서로운 연기를 개방하면 가명의 HP가 50% 미만일 때 20%의 치유 보너스를 획득하며 50% 이상이면 스킬의 낙공으로 주는 피해가 20% 증가합니다. 가명은 궁극기의 스킬 쿨타임 초기화를 위해서 체력을 항상 5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기본 스탠스라서 사실상 20%의 상시 피해 증가를 제공하는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패시브와 궁극기의 활용 조건이 같다는 건 매우 훌륭한 부분입니다. 돌파와 특성입니다. 돌파 재료는 불타오르는 만호, 재앙의 결단, 별소라, 슬라임 원액입니다. 특성 순서는 이 Q 순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가명은 낙공 딜러이며 스킬로 발동한 낙공은 그대로 낙하 공격으로 간주되는 건 맞습니다만 개수는 또 스킬 개수를 따르기 때문에 평타 특성은 올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개념이 아주 살짝 복잡한데 평타 레벨과 관계없는 낙하 공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성 순서는 번영의 철학, 슬라임 원액, 빛없는 물질입니다. 무기입니다. 아무래도 낙하 공격이라는 게 너무 비주류이다 보니까 또 대검이라는 빈약한 무기 선택포까지 합쳐져서 판정, 갈대, 쇠석 등 쓸만한 건 꽤 있지만 이거다 싶은 건 딱히 없어 보입니다. 늑대의 말로가 그나마 버려지는 옵션이 없는데 상시 무기인데다가 오로지 공격력만 높게 제공하는 친구라 공포 스탯의 효율이 좀 떨어지기도 해서 다른 무기에 비해 더 메리트 있는 선택까지는 아닙니다. 오히려 4성 무기보다 포텐셜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죠. 그렇다 보니 4성 무기에서 고르는 게 여러모로 낫습니다. 이 무기 검 언제나 모두의 국밥무기라고 할 수 있죠. 기획무기라 접근성도 좋은데 재련이 높아질수록 5성무기 뺨치는 포텐셜을 낼 수 있으니 추천도가 많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빗물배기 사실상 거의 사용되지 않아 함정픽에 가까웠던 빗물배기가 이렇게 또 환영초가 생깁니다. 가명의 스킬 구조상 증발을 터뜨리기가 매우 용이하기 때문에 빗물배기가 가진 원마와 물부착 대상에 한정한 피해 증가가 매우 유용하게 활용이 됩니다. 이 친구도 증발 조합을 기준으로 5성 무기에 꿀리지 않는 높은 포텐셜을 보여주는 친구이지만 이 무기에 비해 그 범용성이 아쉽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두 번째로 소개드립니다. 천암 구검 저는 개인적으로 파티 강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 천암 시리즈를 잘 추천드리지 않습니다만 일단 가명부터가 리월 캐릭터이고 그와 잘 맞는 서포터인 한운도 리월 캐릭터 거기에 행추나 야란을 넣어서 강력한 조합을 꾸릴 수 있으니 이렇게 추천 무기에 올립니다. 대화봉
두 번째 기획무기로 역시나 최악 옵션이니 세팅도 나름 편해지고 또 감용은 자체적으로 불온소를 부착할 수 있어서 공격력 보너스를 쉽게 획득할 수 있습니다. 포텐셜 자체는 이무기나 빗물배기보다 떨어지니 이미 가방에 대화봉이 있는 사람에게만 추천드립니다. 이벤트로 뿌린 꽃장식 대검이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지이니 충분히 채용 가능합니다. 성유물입니다. 그림자 사냥꾼, 스킬의 체력 감소, 궁극기의 체력 회복, 패시브의 짤힐, 1돌의 추가 회복까지 감용은 HP의 변동이 매우 잦은 캐릭이라 그림자 사냥꾼과의 궁합이 정말 좋습니다. 이 세트에 평타와 강공뿐만 아니라 낙공까지 있었다면 정말 이만한 선택지가 없었겠습니다만 그 경우에는 그림자가 소의 전용 성유물이 되어버리기에 차마 거기까지는 바랄 수 없겠죠. 또 여러 번 언급했듯 감용은 증발 반응을 주로 활용하니 마녀 세트도 굉장히 메리트 있는 선택지입니다. 호두의 마녀가 그런 것처럼 원래는 마녀가 제일 효율 좋은 성유물인 게 정상인데 그림자가 제공하는 36%의 치확이 사실 수치만 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마녀와 그림자는 거의 동급의 효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금된 꿈도 괜찮은 선택지이긴 한데 그림자나 마녀와 비교하면 그 성능이 조금 떨어진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옵션 2개 정도면 커버가 가능하긴 하지만 이미 파밍해둔 도금이 있을 때만 채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성비의 영역으로 가면 항상 2세트 조합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도금과 비교해서 아주 살짝 떨어질 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으니 차라리 이쪽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원마 시계, 브럼피 성배, 치피한간이 보편적입니다. 감용의 돌파 스탯은 공격력이니 그림자로 치확을 충당할 수 있을 땐 치피한간, 다른 성유물을 채용했다면 좌우한간이 정배가 되겠습니다. 공격력 시계를 채용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웬만해서는 원마 시계가 더 효율적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권장 스펙 같은 경우에는 항상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기 곤란한데 치확 60에 치피 120이면 그래도 약하다는 소리는 안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낮게 잡긴 했는데 원총을 최소 150은 챙겨줘야 사이클이 원활하게 돌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별자리 돌파입니다. 1돌, 통명의 가호. 문동이가 감염과 합류에 성공하면 HP를 15% 회복합니다. 이 문동이가 합류하면서 스킬의 쿨타임이 초기화되고 다시 한번 낙공을 사용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으니 사실상 스킬의 자해 데미지를 무효화하는 효과입니다. 궁극기를 발동할 때 그리고 패시브의 회복을 생각하면 자해는커녕 오히려 자일이 가능해지면서 감용의 안정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2돌, 매화 밝기. 치유를 받을 때 회복량이 초과된 경우 5초 동안 감용의 공격력이 20% 증가합니다. 한운 같은 힐러와 함께 사용하면 그리 어렵지도 않은 조건인데 1돌로 자일이 가능해지면서 또 시너지가 발생하죠. 심플하게 좋은 효과입니다. 4돌, 높은 공중제비. 스킬의 낙하 공격이 적에게 명중 시 감용이 원소 에너지를 2포인트 회복합니다. 한 번의 궁극기 사이클당 낙하 공격을 4번에서 5번은 할 수 있으니 60이었던 원소통이 사실상 50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6돌, 조련의 달인. 스킬의 낙공 치명타 확률이 20%, 치명타 피해가 40% 증가하며 공격 범위도 증가합니다. 헤이조의 6돌이 그랬던 것처럼 참 파격적인 효과가 따로 없는데 이 경우에 최악 무기와 그림자를 채용했다면 최악이 오버될 수 있으니 세팅을 잘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천 파트입니다. 증발 조합이 워낙 고점이다 보니까 그거밖에 설명할 게 없습니다만 현 시점의 베스트 조합은 이렇습니다. 프리나와 한운의 궁합은 최고인 것으로 드러났고 아니더라도 감용 또한 자유와 자의를 반복하는 딜러이기에 프리나와 궁합이 좋습니다. 베넷은 감용의 원충을 책임지면서 공격력 보너스를 제공하죠. 프리나는 야란이나 행추로, 한우는 가자아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가물을 활용한 융의 파티도 몇 번 언급이 되기는 했는데 증발 파티가 더 편하고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감용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부족하거나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댓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